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5선 조경태 의원을 연결할 텐데요. 두 가지 입장이 궁금합니다. 우선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 왜 그렇게 팻말을 들고 계셨던 건가? 어떻게 평가하는 건가? 이 얘기를 좀 듣고요. 또 하나는 당내 얘기입니다. 요즘 국민의힘에서 파열음이 들려오는데 그제 조경태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했습니다. 아니, 당내에 대안이 없어서 외부에서 어렵게 모셔온 인물인데 왜 지금 김종인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죠. 조경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조경태입니다. 예. 우선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 그 자리에 계셨죠? 아니요, 난 듣다가 도저히 듣기가 좀 거북해서 나왔습니다. 아, 나가셨어요? 네네. 아유, 어떤 점이 그렇게 듣기가 거북하셨길래요? 시종일관 자화자찬하고,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가, 네. 코로나 방역이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고 있다. 선방하는 나라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K 방역이니 하면서 자화자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하루에 코로나 발생 환자가 100명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가까운 대만 같은 나라는 코로나가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제로입니다.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네. 태국도 한 자리 숫자고, 베트남도 거의 안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계속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가장 잘하고 선방하는 나라라는 그런 대통령은 좀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원고를 누가 써줬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듣고 도저히 듣기가 민망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아니 근데 방역은 아주 세계 최고로 잘하는 곳에 비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잘하고 있다는 표현하고 네. 가장 잘하고 있다는 표현은 다르지요. 대통령은 정직해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특히 네. 이제 강조한 거는 어제 경제와 공수처 두 가지였는데 경제 부분도 보면은 경제도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어제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한국형 뉴딜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뉴딜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입니까? 경제가 가장 극심한 침체에 빠졌을 때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었잖아요. 예. 그 가장 선방하는 경제를 가장 선방하고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해놓고 또 뉴딜 정책을 쓴다.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나가셨어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 뻔한 말씀 스토리고 국민들한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 한마디였고 지금 부동산 정책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경태 의원은 중간에 나가셨다고 했지만 끝까지 계셨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손팻말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라임 옵티머스 특검 하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더군요. 그것도 보면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우리나라 아마 헌정사상 최대의 금융 사기 사건일 겁니다. 예.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못 믿겠다고. 그래서 검찰하고 법무부하고 좀 이렇게 다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상황이면은 그럼 당연히 제3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현명한 방법 아닌가요? 자, 이제 그렇게 특검을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강하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여당은 그 부분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검에 대해선. 그래서 제가 여당 말씀하십시오.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여당이 전혀 지금 특검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은 말하자면 장외투쟁 같은 더 강경한 투쟁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 갈림길에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야당은 일부는 더불어 이중대라는 표현까지 쓰거든요. 더불어 이중대요? 네네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아마 빗대서 하는 얘기 같은데 네. 그만큼 대여 투쟁이 약하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
여당이 못해도 저는 정치를 조금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여당이 못하는 경우는 난 참 처음 봤거든요. 처음 보셨다고요? 아, 이거 더 못할 때 네. 있었잖아요. 없었어요. 이때가 지금 제일 못해 여당이. 아, 여당이. 아, 여당이, 저는 지금 예, 자당 예, 예.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예, 예. 야당이 예. 이 정권에 대해서 네. 조금 견제하는 역할이 좀 약하다 이런 시중의 말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방금 특검 말씀을 주셔서 네. 제가 드린 말씀인데 특검 다음에 또 공수처에 또 그 벽이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야당이 이 국민들한테 비춰주는 모습에서 좀 제대로 이번에는 좀 싸우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장외투쟁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경태 의원은 지금은 강경하게 갈 때다. 장외투쟁 할 때다. 이쪽이시군요. 저는 그게 장외가 됐든 장내가 됐든 네. 강경투쟁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지도부가 자신의 직을 걸고 투쟁하는 방법까지 생각하세요? 그 말씀이 다 복합적입니다. 네네, 복합적이고 어제도 사실은 그 정부 이제 이 정권과 여당이 야당을 완전히 거의 패싱하다시피 무시한 거거든요. 몸수색한 거 말씀하십니까? 몸수색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을 보면은. 네. 그리고 청와대가 지금 우리 야당에서 주장하는 10가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상당히 무성의한 이 정부 정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한 톤으로 또 강하게 야당이 더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해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예, 제가 지금 지도부 직을 걸고 싸우는 것, 장외투쟁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강경하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다 동의를 하는데 방법론을 놓고는 초선 의원 중진 의원 의견들이 다 엇갈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문드린 겁니다. 저는 지도부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이제 결단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네. 지금은 좀 제대로 대응하고 제대로 싸워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셨어요. 비대위가 오히려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면서 조기 전당대회 빨리 지금의 체제를 끝내는 것이 옳다라고까지 말씀하셨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정권을 교체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파, 세력들은 포용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뺄셈 정치가 아니라, 모두를 다 같이 통합해내는, 더 셈 정치를 해야만이 우리는 이 무도한 정권에 맞서서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뺄셈 정치, 예. 뺄셈 정치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이 편가르기나 이 가르마를 타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정권을 교체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비대위가 지금 선거가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비대위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당이 저렇게 죽을 쓰고 에라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사 이익조차도 우리 당이 얻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저는 비대위의 한계가 노출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좀 더 역동적으로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라도 네. 저는 비대위를 이제 끝내고 저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네.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뺄셈 정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선거 후보들 찾아다니는 와중에 보인 김종인 위원장의 모습, 이 모습이 독단적 뺄셈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밖에 제 정파로 나가 계시는 네. 또는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도 좀 약간 부정적인 좀 약간 안티적인 그런 발언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아, 그럼 홍준표 전 대표 같은 분, 홍준표 의원 같은 분 사실 지금 복당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반문재인의 그 전선, 그 동의하는 분들은 모두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 예, 홍준표 전 대표뿐만 아니라 안철수 의원도 대표도 계시고 그죠? 지금 어떤 정당이 대표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재정파들과 함께 연대 내지는 통합을 이루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아, 그렇게 보세요. 근데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분이 당으로 들어왔을 때 중도가 떠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당 안에서도 반대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모든 재정파들이 다 함께 해서 우리가 극복해내야 된다, 이 어려움을. 예를 들면 조원진 전 의원 이런 분들도 다 안으로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우리 사회자님은 제 이야기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십니까? 모든 재정파를 갖다가 아우러야 된다. 그러면 아마 일부 정부를 옹호하는 분들은, 옹호하는 언론에서는 태극기도 다 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막 또 저의 충정을 좀 왜곡해서 보도할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모든 재정파 이런 표현을 좀 쓰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태극기라고 불리는 이제 극단적 보수라고 흔히들 불리는 그 강경파까지는 아니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뜻은 알았는데요. 이게 혹시 선거를 앞둔 알력 다툼 아니냐, 일부 의원들이 지도부 흔들기 하는 거 아니냐, 선거 앞두고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일부 분들은 여론조사는 과학이거든요. 과학. 여론조사는 과학입니다.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총선 전후에 우리 당의 여론조사 했을 때 그 지지율하고 비대위가 5개월, 6개월째 지금 접어드는 지금 현재의 그 지지율하고 비교해 보면 오히려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지도부 흔들기입니까? 당이 이대로 가면요,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망하게 돼 있습니다. 스무스하게 망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우리 당을 지지했거나 지지하고 있는 당원들조차도 지금 탈당을 지금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조경태 의원님이나 아직 일부의 의견이 아니라 좀 다수의 의견이라고 보십니까? 당내 분위기가? 저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원들이나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수가. 그래서 제가 당에다가 요청하는 것이 민주당처럼 우리도 진짜 민주정당이라면은 당원들에게 전 당원 여론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김종인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당원 투표 또는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그게 가장 민주적인 방식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대안이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총선 직후에도 외부에서 모셔온 이유가 뭐냐면 당 안에 대안이 뾰족히 안 보인다 해서 모셔왔던 거잖아요. 지금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물러나면 대안 있느냐? 이 소리가 벌써 나오던데요. 참 좋은 질문이시고요. 민주당에는 인물이 있습니까? 민주당 인물이 있나요?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이재명 도지사가 인물입니까? 저는 그분만큼 우리 당에도 좋은 인물들, 그 정도 인물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 말씀하셨어요? 계속 이재명 지사 좀 하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 되는 인물이 우리는 없느냐?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재학생들이 한 반에 한 40명쯤 됩니까? 요즘은 20명 좀 안팎이죠, 그죠? 한 30명, 30명. 숫자가 많이 줄어가지고. 저희들 때는 한 5, 60명 됐는데 초등학교 반에도 반장 선거해서 선출하지 않습니까? 40명, 30명 되는 학급에도. 근데 수십만 명이 되는 이 정당에 당대표
한 명 제대로 선출하지 못한다면 그게 공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인물이라는 것은 그 선거를 통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이 그 대표를 뽑으면 그 사람이 인물이 되는 그 겁니다. 사람이 인물이 되는. 조경태 차라리- 의원님도 5선 중진이시잖아요. 그러면 조기전대 치르면 나가실 건가요? 후보로? 저는 언론에서 자꾸 5선이 하는데 저는 국민의힘당에서는 2선이죠, 재선. 국민의힘 당에서는 그렇게 예. 되네요. 예, 당적 바꾸신 후에는.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하도 문재인 그 대표 체제가 반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이어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 당에 와서 보니까 이 당이 좀 더 국민들한테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기전대가 만약 치러지게 된다면은 뭐 출마는 하실 생각이시고요. 글쎄요, 뭐 정치인들한테 물어보면은 네. 그 다들 그 자신들이 뭐 펼치고자 하는 그런 그 의지라든지 그런 생각이 없는 정치인들이라면은 그 거짓말이겠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네. 예, 그걸 알겠습니다.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는 무슨 욕심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냐는데 그거는 보면은 상당히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누구나 다 그런 뭐 생각들이 다 가지고 계시겠지요. 아무래도.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